참깨가 수백 번 구르는 것보다 호박이 한 번 구르는 게 낫습니다. 저배당 깜빡이로 돈 딸 수 있습니까? 경마는 돈 놓고 돈 먹기가 아니라 돈 놓고 배당을 먹는 갬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마팬 여러분, 고배당 사냥꾼 강민입니다. 8월 27일 일요경마 UC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8월 마지막 주 월말 경마입니다. 월말 경마는 강한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약속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월말 경마만큼은 강민이 확실하게 두둑하게 챙겨드리고 있어요. 지난달 7월 월말 경마에서도 OP7의 플라이 미닝 122.5배를 또 주력으로 적중을 했고, 또 승부 경주에서도 에이스 스피닝과 디플로매틱 미션, 오늘 출전하는 마필이죠. 디플로매틱 미션 68.4배를 또 두둑하게 챙겨 먹었던 지난달 월말 경마도 아주 좋은 기억이 있는데, 월말 경마만큼은 강민이 확실하게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1호 경마 편성도 재미가 있습니다. 좀 거품기 많은 불안한 인기마가 많이 보이고, 또 강민이 계속 승부 타이밍을 째려보는 고배당 관리 마필 많이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1호 경마 기대를 정말 많이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1호 경마 노림수를 두는 승부 경주는 6경주, 8경주, 10경주, 11경주입니다. 6경주, 8경주, 10경주, 11경주. 항상 그랬습니다만은 가급적 배당에 놔줄 수 있는 경주를 집중적으로 노리고 들어갑니다. 6경주, 8경주, 10경주, 11경주를 승부 경주로 준비해 주시면서 바로 1경주 UCC 해설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8월 27일 일요일 1경주입니다. 국산마 육군 1300m 별정경주 2세 신마경주입니다. 1착 상금이 3,420만원. 상금 규모가 꽤 되죠. 출전하는 모든 마필이 이빠이 강공으로 갈 수밖에 없는 편성입니다. 당일 배당판에 인기 많은 8번마 피닉스 하트, 2번마 마스크, 11번 럭키봉화, 이렇게 세 마리가 대끼리 준 대끼리로 팔릴 상황이고요. 안쪽에 1번마 크레모파랄지, 또 3번마 해우랄지, 이런 놈들도 배당판에 바람을 불어줄 수가 있겠는데요. 8번마 피닉스 하트가 안토니오가 제한장에 올라왔고, 또 데뷔 전에 보여줬던 경주 내용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초반 스피드도 빨랐고, 초반에 선행을 나서다가 내주고 바로 안쪽 펜스를 타고 들어가면서 최적 전개를 풀어가면서 여유있게 2착을 차지했는데요. 문제는 오늘은 게이트가 8번으로 밀려 있다는 부분인데, 여기서 단독 선행을 장담하기가 어려워요. 쫓아가는 전개를 선택을 해야 되겠는데, 늘어난 1300m 첫거리 도전이라는 부담이 있습니다. 이번 경주는 이 11번 럭키봉화 한 마리 빼고는 나머지 마필이 모두 1300 첫거리 도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8번마 피닉스 하트가 상대적으로 좀 더 인기마로 팔릴 상황이 되겠습니다만은, 강민은 8번마 피닉스 하트는 여기서 충마로 놓고 들어가긴 좀 조심스럽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안쪽에 있는 2번마 마스크, 자 2번마 마스크를 주목합니다. 직전 경주 인기 3위로 팔렸을 때 강민이 완전히 꺾었던 마필 아니겠습니까? 왜냐면 5월 19일 경주에서 주행심사에서 선행을 나섰는데 끝걸음이 그렇게 넉넉한 느낌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데뷔전에서 선행을 나서지 못하면 장담하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죠. 그런데 7월 22일 데뷔전에 뛰었던 내용을 보면 모래를 맞고도 잘 쫓아갑니다. 한 3위권, 4위권 안쪽 펜스를 파고 들어가면서 전개를 잘 풀었어요. 그런데 이 4코너에서 진로가 막혔죠. 그러면서 좀 꾸벅하면서 낙마가 될 뻔했던 복귀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3차까지 선전을 했는데, 진로가 막히지 않았다면 충분히 2차까지도 가능했을 복귀 내용입니다. 1300m 늘어난 경주거리는 오히려 2번마 마스크의 선전 가능성을 좀 더 높게 평가를 합니다. 외곽이 11번마 럭키봉화가 게이트는 외곽으로 밀려 있습니다만은 직전 1300m 거리 적응력 무난했어요. 4착을 오긴 했습니다만은 착차는 크지 않았던 내용이고, 6월 24일 데뷔전에서도
선두권이 굉장히 빠르게 흘러가는 페이스에서 마지막 끝걸음을 남겼잖아요. 그래서 11번 럭키봉화는 직전에 인기 1위로 팔릴 이유가 충분했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인경기술 안정이 교체가 됐는데 무조건 강공이죠. 11번 럭키봉화도 실전 막건으로 주목하셔야 되겠고요. 강민이 고배당을 째려보는 마필이 몇 마리 있는데 일단 5번마 클린업 시크라는 마필도 늘어난 1300m 경주거리가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다라고 판단됩니다. 직전 경주 결선 전방에서 마지막 끝걸음이 나쁘진 않았어요. 충분히 발전 가능성을 보여줬던 내용이고 9번마 IBS라는 마필도 이 주행심사 8월 11일 날 주행심사 내용을 보니까 외곽 선입전개를 풀어갔는데 물론 모래를 맞지 않는 전개를 풀어가긴 했습니다만은 결승선에서 상당한 여유를 보였던 마필이에요. 그래서 이런 마필들까지도 고배당으로 관심을 두셔야 됩니다. 2번마 마스크를 여기서는 좀 더 강하게 읽어주시고요. 배당 마라손 6번마 클린업 시크릿, 9번마 IBS맨까지는 고배당으로 관심을 두셔야 되겠습니다. 8월 27일 일요일 이경주입니다. 국산마 육군 1300m 별정 경주입니다. 상당한 혼전입니다. 이변 가능성 충분한 레이스로 봅니다. 이번 이경주를 고배당 승부 경주로 가져갈까 고민을 좀 많이 했던 레이스인데요. 아직 전력이 다 드러나지 않은 신의 마필들이 여러 마리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당일 현장 변수를 꼼꼼하게 살피면서 공략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이런 경주는 저배당에 연연할 레이스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좀 의도적으로 중고배당 막건에 배팅의 포커스를 맞춰서 공략해 주셔야 됩니다. 당일 배당판에 인기 많은 2번마 킹 익스플로잇이 배당판의 머리로 팔릴 상황이고요. 8번마 원더풀 잭팟과 12번 환해장성, 또 9번마 베스트메이드, 이런 놈들이 대끼리 준 대끼리로 팔릴 상황인데요. 자, 우선 2번마 킹 익스플로잇이라는 마필이 안쪽 게이트를 잘 뽑았어요. 그리고 직전엔 출전 공백이 길었잖아요. 오늘은 정상 주기로 나오면서 또 2차로 기수가 안장이 올라왔기 때문에 배당판에 머리로 팔릴 수밖에 없는 조건입니다. 자, 그런데 직전 경주를 보면은 이게 말을 못한 게 아니거든요. 정말 잘 탔어요. 정말 잘 탔어요. 최적 전개, 안쪽 펜스를 파고들어가면서 최적 전개를 풀어갔는데 코차로 깨졌는데 경주 내용적으로는 이 1300m에서 약간 좀 후달렸다? 뭐 이런 느낌, 끝걸음이 넉넉한 느낌은 분명 아니었습니다. 경주거리가 줄어서 나왔다면은 이걸 대가리로 놓고 공략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오늘도 1300m 경주거리라는 거죠. 그래서 2번마 킹 익스플로잇이 배당팔에 머리로 팔려도 이거는 충마로 놓고 들어가기는 조심스럽고 8번마 원더풀 잭팟이 깜빡이로 팔릴 상황인데요. 자, 이 마필은 1300m 늘어난 경주거리가 유리한 조건이다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직전 경주도 정말 그림같이 전개가 잘 풀렸던 내용인데요. 이게 경주거리 늘어서 더 뛸까요? 하는 좀 의구심이 듭니다. 외곽이 12번마 환해장성이라는 마필이 직전에 뭐 채찍을 놓치기는 했습니다만은 채찍을 놓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게 2착을 지켜낼 수 있었을까 하는 의심이 들어요. 오늘은 게이트가 외곽으로 밀렸는데 외곽에서 얼마나 편안하게 선행을 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도 변수가 되겠고 9번마 베스트메이드가 직전 경주에서 거의 2착을 들어가다가 마지막에 덜미가 잡혔는데 직전 경주도 강민이 요거를 좀 배당으로 노렸던 마필인데 외곽 게이트 불리함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넉넉한 전력은 아니었다. 직전 경주는 강민이 통일도로의 금화포르테 그리고 또 베스트메이드 이런 마필을 기본 막건으로 가져가서 22배를 적중했던 그 경주예요. 어쨌거나 9번마 베스트메이드도 직전 경주 나름 열심히 타고 잘 타고 깨진 내용이 전부라고 보죠. 강민이 고배당을 째려보는 마필이 한 2마리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단 1번마 벨리문이라는 마필은 1300 경주거리에서는 반드시 주목을 하셔야 되는 고배당 복병입니다. 6월 17일 경주에서도 강민이 고배당을 노렸는데 그때 당시에 철저하게 안 갔어요. 이혁 기수가 기승하면서 철저하게 뻑을 때리는 느낌, 마지막에 끝걸음을 남기면서 안감 복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직전 경주는 9번 게이트에서 그냥 한 4위권, 5위권 붙었다가
마지막에 확실하게 거리차를 좁히진 못했습니다만은 나름 끈기를 보였던 내용인데요. 오늘은 1번 게이트를 너무나 잘 뽑은 겁니다. 이 마필이 5월 20일 경주도 보면요, 게이트 입달 속도가 상당히 빨랐던 마필이에요. 근데 붙들고 누르지면서 아예 안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6월 7일 경주, 5월 20일 경주 승부가 없었고, 직전에 외곽 게이트에서 걸음을 재봤고, 오늘은 1번 게이트를 잘 뽑았는데 상대 인기 마필들이 믿음을 갖고 때릴 만한 말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강민은 여기서 1호 경마 2경주는 고배당 관심 마필 1번마 벨리문을 강하게 추천드립니다. 1번마 벨리문은 반드시 고배당으로 주목하셔야 될 복병이다 라고 체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8월 27일 일요일 3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0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당일 배당판에 인기 많은 1번마 기모아 런치, 2번마 더 밀어붙여, 6번마 하피 이글, 이렇게 3마리가 대끼리 둔 대끼리로 팔릴 상황이고요. 7번마 초록마나 또 3번마 모나일킹도 이것도 선행을 갈 수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배당판에 바람을 불어줄 수가 있어요. 가만 보면 이번 3경주가 선행마가 많습니다. 2번마 더 밀어붙여라는 마필도 직전경주 2번 게이트 이점으로 강하게 몰아서 선행을 나섰죠. 뭐 확실하게 선행을 장악하고 나서진 않았습니다만은 이렇게 코너를 돌면서 선행 같은 전개를 풀어가면서 입상을 성공을 했어요. 더 밀어붙여라는 마필도 기본적으로 보여준 액면이 선행입니다. 선행을 나서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뛸지 모르는데 지금 상대 선행마가 만만치 않아요. 바로 옆에 3번마 문하이킹이라는 마필도 직전 경주 4번 게이트에서 강하게 몰아서 결국 선행을 나섰던 그런 내용이고, 4번마 우승 디자인도 마찬가지죠. 이게 보여준 액면이 선행이 전부예요. 직전 경주는 선행을 나서지 못하고 외곽에서 비비다가 깨졌는데, 직전 경주는 상대 선행마가 너무 강했던 그 레이스죠. 그래서 4번마 우승 디자인도 여기선 되든 안 되든 뭐 선행을 밀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발빠른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개가 유리한 마필이 1번마 기모아 런치가 되겠습니다. 직전에는 출전 공백이 길었습니다만은 강민이 실전 막건으로 강하게 노렸던 마필이에요. 이 기모아 런치는요, 참 이 마필 보면 기분이 좋아요. 이 기모아 런치의 모마가 기모아라는 마필인데, 뭐 올드 팬들은 기억을 하실 겁니다. 예전에 17조 마방에 있었던 마필, 이성일 기수가 기승했던 마필인데, 그 기모아라는 마필이 그때가 2003년도인가 4년도인가 그 SBS배 대상 경주를 우승했던 마필이거든요. 비가 엄청나게 오는 날이었는데 거의 바닥에서 추입을 날라오면서 폭탄 배당을 터뜨렸던 마필입니다. 그때 당시 강민이 단통으로 그 자랑찬이라는 충마가 있었기 때문에 단통으로 때려가지고 90배짜리를 승부로 아주 이빠이 조져가지고 강민이 그 돈으로 자동차를 바꿨던 기억이 나요. 물론 조금 더 보태서 사긴 했습니다만 90배짜리를 거의 단통으로, 강민이 예상해서 단통으로 추천드렸다는 아주 좋은 기억이 있는데, 그 기모아의 자마입니다. 그래서 이 기모아 런치를 볼 때마다 참 그 말이 생각이 나는데, 어쨌거나 직전 경주는 이 출전 공백이 상당히 길었습니다만은 그 정도 뛴 거는 잘 뛴 거예요. 그리고 이미 말씀드렸듯이 지금 선두권이 빡빡하기 때문에 1번마 기모아 런치는 여기선 다시 한번 배팅권으로 갑니다. 이거는 무조건 더 뛸 수 있는 마필로 보고요. 후착이 변수인데 언급해 드렸듯이 지금 선행마가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 선입권에 쫓아가서 한 발을 더 쓸 수 있는 6번마 하피이글 같은 마필, 이게 1년 굉장히 그 출전 공백이 길었죠. 거의 뭐 1년이 넘는 그런 출전 공백이 길어졌는데, 휴양하기 전에 보면은, 그러니까 작년 7월 달 경주를 보면 그때 외곽에서 자리를 못 잡고도 마지막 끝걸음이 살아 있었어요. 그때 승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뛰었던 그 내용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쫓아가서 한 발을 더 쓸 수 있는 마필. 7월 7일 날 재검 때 내용을 보니까 뭐 굉장히 막판 뚝심이 좋았던 모습이고, 7번마 초록마 같은 마필은 이제 서둘러서 좀 외곽선이 무빙성 전개를 풀어가는 마필인데, 앞선이 뭉개지면은 7번마 초록마 같은 마필도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마 기모아 런치를 놓고 가는데, 1번을 놓고 가는데, 인기마 2번, 4번 이런 마필도 물론 가능성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배당 가치로 보면 6번마 하피글이나 7번마 초록마까지는 좀 더 관심을 두셔야 되겠다. 어쨌거나 1번마 기모아 런치를 좀 더 강하게 읽어줄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8월 27일 부산 중계레이스 1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0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8마리 단촐한 편성인데요. 대가리를 어떤 놈으로 놓고 때리느냐 하는 부분이 배팅의 포인트입니다. 당일 배당판의 깜빡이는 5번마 영희시대와 4번마 스웨그 이 두 마리가 대끼리로 갈 거고요. 2번마 달콤한 인생이나 7번마 스토미 매직이나 또 8번마 예스레드 이런 놈들도 적당히 배당판에 바람을 불어줄 수 있습니다. 5번마 영희시대는 강민의 승부지 관리 마필입니다. 6월 23일 날 데뷔전부터 실전 막건 노려서 10배짜리 10.2배짜리를 딱 두 방으로 압축 막건을 찍어 먹었고요. 직전 경주도 쌍승식 대가리를 의심하지 않았던 마필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순군전이고요. 일단 안쪽에 발빠른 마필이 몇 마리 보이는데 외곽에서 얼마나 서둘러서 전개를 끌어갈 수 있느냐, 그 부분이 변수가 되겠습니다. 일단 충마로 놓고 들어가기는 조심스럽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직전보다는 분명 페이스가 빨라요. 4번마 스웨그는 강민의 승부지 관리 마필이죠. 이게 4월달 경주였죠. 4월 14일 경주에서 단독 선행을 나선다. 2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나서면 그냥 한 바퀴 잡아 돈다라고 확신을 했기 때문에 대가리로 세워놓고 지금 같이 뛰고 있습니다. 2번마 달콤한 인생의 주력 승부 막건을 조져가지고 115.9배 고배당을 승부 막건으로 조져 먹었던 강민의 관리 마필입니다. 최근 경주를 보면 이 선행을 나서지 못하면서도 6월 11일 경주 선입으로도 입상을 했고요. 선행을 나서면 잘 뛰는 마필이긴 합니다만은 또 단순한 선행만은 아닙니다. 직전 경기는 외곽에서 좀 무리하게 선행을 노리다가 실패했는데 차분하게 쫓아가도 돼요, 이런 마필들은. 그래서 관심권으로 갑니다만은 이것도 전개 상황의 변수는 있어요. 오히려 1번 게이트에는 백년 손님이 1번 게이트를 꿰차고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되든 안 되든 밀고 선행을 가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는데, 감량기수까지 안정이 왔고 또 단순한 선행만 아니죠. 5월 28일 경주를 보면 선입으로 3차까지 여력은 없었습니다만은 가능성을 보였던 마필, 이런 마필들도 1번 게이트에서 때리고 나설 수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1번 백년손님도 관심권으로 고배당으로 관심 두셔야 되겠고, 안정적인 전개를 풀어갈 수 있는 마필이 2번마 달콤한 인생이라고 봅니다. 자, 이 마필 4월 달에 강민이 115.9배를 승부로 때려 먹었던 마필인데요. 하지만 5월 26일 경주에서는 또 인기바르팔리스도 세게 보질 않았거든요. 그때 당시는 워낙 앞선이 빨랐던 그 레이스였고 또 현장에서 확인되는 내용이 별로 좋지가 못했어요. 그래서 강민이 승부지를 불안하게 보고 꺾었는데, 최근 경주는 특히 직전 경주는 착차가 거의 없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입권에서 가장 안정적인 전개를 풀어갈 수 있는 마필은 2번마 달콤한 인생이다. 오히려 2번마 달콤한 인생을 여기서는 배팅의 중심에 두고 공략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2번을 놓고 1번 백년손님, 4번 스웨고, 5번 영희시대 이 놓고 1번, 4번, 5번 이 놓고 1번, 4번, 5번 충분히 노려볼 만한 막건이다 라고 체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8월 27일 일요일 4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3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당일 배당판에 인기 많은 1번마 고스타운, 2번마 하이유레카, 그리고 8번마 천년호령, 이렇게 세 마리가 대끼리 준대끼리로 팔릴 거고요. 4번마 마블킨이나 5번마 루나챔프 37전을 뛰긴 했습니다만은 직전에 3차까지 선전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배당판에 바람을 많이 불겠죠. 순군제지만 3번마 럭키블루도 적당히 배당판에 팔릴 그런 상황인데요. 1번마 고스타운이 1번 게이트를 잘 뽑았는데 여기서 편안하게 선행을 갈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원래 고스타운이라는 마필이 선행마죠. 데뷔 초에는 이 선두력을 상당히 보였던 마필인데 최근 경주는 쫓아가면서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만 6월 3일 경주에서 외곽 선입으로 2차 입상을 성공하면서 고배당을 터뜨리긴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는 상대적으로 전개가 잘 풀렸던 거예요. 이 마필은 모래를 맞으면 안 되기 때문에 모래를 맞지 않으려면 선행을 하든지 외곽 선입 전개를 풀어가야 돼요. 6월 3일 경주처럼 그렇게 모래를 맞지 않는 전개를 풀어가야 되는데 오늘 1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갈 수 있느냐, 그게 관건이네요. 지금 5번마 루나챔프라는 마필도 순발력이 있고 또 천년호령이라는 마필도 오랜만에 지금 앞선에서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그런 편성이고, 2번마 하이유레카라는 마필도 스타트가 느리지 않거든요. 럭키블루도 그렇고. 그래서 1번 고스타운이 배당판에 인기 1위로 팔리는데 강민은 이걸
충마로 놓고 갈 생각은 없습니다. 오히려 2번마 하이유레카라는 마필을 좀 더 강하게 읽어주셔야 돼요. 자, 이 마필이 4월 22일 경주를 보면 게이트 이탈 속도는 정말 빨랐습니다. 1번 게이트에서 선행이 가능했던 경주였어요. 근데 일부러 선행을 나서지 않으면서 외곽을 돌면서 뻑을 때려놨던 마필 아니겠습니까? 전형적인 2억 기수의 그 잡바이의 그 패턴을 보여줬던 그 레이스였어요. 인기마로 팔리면 이런 짓거리 참 잘하잖아요. 그럴 줄 알고 강민은 또 인기마로 팔렸어도 꺾었던 그 레이스죠. 하지만 이번 경주는 봐야 됩니다. 직전 경기도 외곽을 돌면서 마지막 끝걸음을 남겼는데 이번 주에 2억 기수가 좀 까꾸시로 쏠 마필이 여러 마리가 있어요. 이번 주 2억 기수 반드시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어쨌거나 2번마 하이유레카는 오늘 편성을 제대로 만났고 1300 경주 거리가 나쁘지 않습니다. 직전에는 뭐 1000m에서는 뭐 가도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꺾었고 4월 20일 날은 또 내용이 안 좋아서 꺾었지만 오늘은 1300 무조건 봐야 됩니다. 2번마 하이유레카를 좀 더 강하게 읽어주시고요. 8번마 천년호령이라는 마필이 지금 편성을 이렇게 만나서 인기마로 팔 텐데 이거는 이미 걸음의 한계를 드러낸 전력으로 봅니다. 상대적으로 좀 전개 운이 따라줘야 되는 마필이지 인기마로 가져가기는 좀 조심스럽다. 4번마 마블킨 같은 마필도 직전에 정말 열심히 타고 깨졌는데 어쨌거나 1300 거리 적응력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게 6월 24일 경주 보면은 완전히 어부지리로 사실 고배당을 터트린 거거든요. 그때 동해 텐텐텐이라는 마필이 그 등자가 풀리면서 외곽에서 비비다가 앞에 마필 다 죽어서 올라온 게 그게 마블킨 아닙니까? 6월 24일 날. 특별하게 뭐 강적이 없는 편성인데 일단 2번마 하이유레카를 강하게 보고요. 1번마 고타운을 기본 막건으로는 공략해 주셔야 됩니다. 2번, 1번. 그리고 나머지 마필 중에는 좀 현재까지 고민이 필요하겠는데 어쨌거나 좀 더 강하게 노려될 마필은 2번 하이유레카다. 2번 하이유레카를 관심마로 체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8월 27일 일요일 부산중계 이경주입니다. 국산마 4군 16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강민의 관리 마필이 여러 마리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일단 당일 배당판의 깜빡이는 3번마 체스터티와 4번마 바운드 코리아가 깜빡이로 가겠죠. 그 다음 순으로는 2번마 런스타, 6번마 에그니스 팔릴 거고요. 그리고 뭐 1번마 최강 오피서도 배당판에 바람을 불어줄 수 있는 편성입니다. 먼저 주목하는 마필이 2번마 런스타입니다. 자, 이놈이 6월 2일 경주에서 인기 6위였을 때에 강민이 실전 고배당으로 아주 강하게 추천드렸던 마필입니다. 야,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더스타드를 엮어 먹질 못하면서 고배당을 놓쳐서 너무나 많이 아쉬웠던 그런 기억이 있고 또 6월 30일 경주에서도 강민이 아주 강하게 실전 고배당으로 노렸는데 또 대가리를 잘못 잡고 가는 바람에 또 틀렸던 배당을 놓쳤던 정말 아쉬움이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직전 경주 다시 한번 실전 막건으로 강하게 늘었죠. 이 백두봉은 현장에서 대가리 소스가 나왔던 마필이고 후착에 붙여가지고 런스타 47.7배를 승부 막건으로 조져 먹었던 강민의 관리 마필입니다. 최근 경주 계속 상대적으로 좀 덜 팔리면서도 3연타를 때렸던 경주 내용이 좋은데요. 오늘은 부담 중량이 늘었어요. 이번에도 조금 덜 팔릴 겁니다. 지금 3번, 4번에 비해서 조금 덜 팔리지만 2번만 런스타는요. 이거는 최근에 완전 조시가 났어요. 이건 막판 뚝심도 굉장히 좋고요. 선두권이 자칫 좀 경합으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을 일단 그리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2번만 런스타는 전개가 3반매, 4반매까지 전개를 끌어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2번만 런스타는 실전 막건으로 노려주셔야 됩니다. 3번마 체스터티라는 마필은 직전에 인기마로 팔렸을 때 강민이 정말 불안하게 말씀드렸죠. 그야말로 최적 전개를 풀어가고 깨졌던 내용입니다. 오늘 감량 조건 좋고 기온배가 안정이 올랐기 때문에 배당팔에 머리로 팔리지만 이거 충막감이라고 인정이 안 되고요. 4번마 바운드 코리아라는 마필은 직전에 배당팔에 개바람을 불고 깨졌는데 사실 거리 적성은 넉넉하지가 못하거든요. 근데 1600까지는 자기 걸음을 꾸준하게 뛰고 있어요. 그래서 무시는 못하지만은 이것도 충막감은 아니고 오히려 1번 게이트의 최강 오피서는 직전 경주 강민이 백두봉을 놓고 들어갔던 경주에서 최강 오피서까지 고배당으로 노려봤던 마필이거든요. 근데 열심히 타고 깨졌습니다. 근데 이 마필이
4월 7일 경주 인기 1위로 팔리고 깨졌을 때는 정말 현장에서 내용이 좋지가 못했어요. 근데 최근 경주 조금씩이지만은 살아나는 경주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1번마 최강 오피서까지도 고배당으로 관심을 두셔야 됩니다. 6번마 에그니스가 휴양 공백이 길어진 이후에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 살아나는 걸음이 좋은데 이 말 더럽게 못하는 김명신이가 끌고 들어왔을 정도면은 이것도 기본 사이즈가 약하지는 않습니다. 늘어난 경주거리가 또 불리하지도 않은 조건이라고 보죠. 어차피 뚝심으로 승부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단촐한 편성 같지만은 쉽게 저배당으로 끝나는 레이스는 아니라고 보고요. 일단 2번만 런스타를 다시 한번 배팅의 중심에 세우고 1번, 3번, 4번 이놓고 1번, 3번, 4번 충분히 배당 한수가 되겠죠. 이놓고 1번, 3번, 4번 그리고 6번까지도 현장까지 좀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2번만 런스타 2번 런스타를 다시 한번 강하게 읽어주는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8월 27일 일요일 5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3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이번 5경주는 강민이 주중에 좀 준비를 하면서 좀 재밌게 붙어보자 라고 마음을 먹었던 경주입니다. 근데 편성을 보니까 지금 2번마 수성 챔프가 배당팔에 올 머리로 팔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번 5경주는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면서 배당 좋으면은 배팅 강도를 조금만 더 올려서 공략해 볼 생각입니다. 2번마 수성 챔프가 안쪽 게이트 잘 뽑았고요. 여기서 지금 선행을 간다는 기대감 때문에 많이 팔리고 있는데 사실 이 마필이 게이트만 외곽으로 뽑았으면은 강민이 완전히 꺾고 갈 생각이었어요. 이거는 꺾는 게 낫다라고 주중에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체크를 해뒀는데 안쪽을 뽑아버렸어요. 안쪽을. 그 부분이 변수가 되긴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이걸 충마로 놓고 할 생각이 없어요. 배당팔에 올머리로 팔리는 상황은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직전 경주는 그 금지 약물 검출 우려 때문에 출전 주기가 이제 살짝 좀 길어졌던 그 내용인데 현장에서 확인되는 내용이 정말 좋았어요. 정말 자신 있게 의지를 밝혔던 그런 상황이고 또 강민이 실전 막고로 노렸는데 쥐어짰습니다. 쥐어짰어요. 수성 챔프가 선행도 되는 마필이지만은 이 모래를 맞으면 좀 덜 뛰는 악벽 때문에 선행을 못 가면 외곽선 입을 사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선행을 갔던 5월 28일 경주도 보면 편성이 강하진 않았어요. 그때 썬플라자를 이겼는데 썬플라자는 그 뒤로 계속 못 들어오고 있는 마필이고요. 그리고 이 노스웨스트라는 마필도 이게 지난주에 떴죠. 지난주에 떠가지고 그 승군전인가 거기서 또 깨졌잖아요. 장추를 탔던가 아마 그랬습니다. 그 깨진 말이 노스웨스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수성 챔프가 5월 28일 이긴 상대들이 강하지는 않았다. 직전 경주도 정말 외곽 선입을 섰긴 했습니다만 쥐어짠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은 늘어난 부담 중량이면은 이번만 수성 챔프를 충마로 놓고 가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오히려 승군전이지만 1번마 즐거운 남성이라는 마필을 세게 봅니다. 이 마필이 7월 1일 경주 출전 공백이 길었지만은 강민이 현장 승부를 분명히 밝혀서 26.8배를 주력 막건으로 적중을 했고요. 또 직전 경주도 이거를 충마로 세워놓고 5.7배, 뭐 큰 배당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압축 막건을 적중을 했는데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 살아나는 경주력이 분명합니다. 6월 2일 주행 심사 때 굉장히 스타트가 좋아졌죠. 근데 자주 강민이 드릴 말씀입니다만은 마필의 컨디션이 살아나면은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가 스피드거든요. 초반 순발력까지 살아나게 돼 있어요. 오늘 1번 게이트에서 여기서는 선행 승부가 가능하고요. 선행이 아니라도 되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1번마 즐거운 남성은 다시 한번 노리자는 거죠. 이건 다시 한번 강하게 읽어주셔야 되겠고 3번마 스카이빅이 자칫 선두권이 좀 경합으로 흘러가는 상황에서는 막판 뚝심을 볼 수 있습니다. 직전 경기도 그러한 전개를 그렸기 때문에 강민이 실전 막건 노렸다가 실전 고배당으로 노렸다가 좀 아쉬움이 남았던 그런 마필인데 1월달 경주에서 또 이걸 고배당으로 때려먹었던 좋은 기억이 있어요. 그 대성영웅이라는 마필을 충마로 놓고 42배짜리를 또 추천 경주로 적중했던 그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3번만 스카이빅은 이거는 봐야 됩니다. 6월 24일 경주도 보면은
경주거리가 조금만 길었으면은 충분히 2차까지도 올 수 있었던 그런 복귀 내용이 되죠. 자, 3번마 스카이빅 봐줘야 되고요. 4번마 동틀대가 직전에는 좀 많이 실망스러운 걸음을 보였는데 이게 4월 15일 날 데뷔전에서 보여줬던 걸음은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마지막 폭파라는 그 끝걸음이 대단했는데 다시 한번 이거는 관심권으로 갑니다. 아직 포기하기는 좀 이르고 문시영 기수라면은 분명 더 끌어내줄 경주 능력이 있다라고 강민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만 즐거운 남성을 승군전이라도 다시 한번 좀 읽어주셔야 돼, 강하게 읽어주셔야 되겠고 2번 수성 챔프가 깜빡이로 팔리겠습니다만은 3번만 스카이빅이나 4번만 동틀대까지도 여기서는 충분히 노려볼 만한 가치가 있다. 그래서 1번만 즐거운 남성을 관심마로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8월 27일 일요일 부산 중계 3경주입니다. 국산마 3군 12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당일 배당판에 인기 많은 7번마 큰자유, 3번마 원더월 요 두 마리가 깜빡이로 가겠죠. 그리고 5번마 어른공주나 2번마 스페셜 루키, 또 외곽에 있는 9번마 캐안질주도 배당판에 바람을 불어줄 수 있는 경주입니다. 7번마 큰자유가 최근에 연투를 때리면서 상승세가 좋습니다. 6월 25일 경주도 뭐 큰 배당 아니었습니다만은 한방 막건으로 적중을 했던 마필이고 직전 경주도 경주 내용 자체가 너무 좋았죠. 그 빠른 페이스를 바짝 붙여가면서 그렇게 자력 우승을 차지했는데 오늘은 부담 중량 3kg 늘어난 게 좀 마음에 걸려요. 그리고 안쪽에 발빠른 마필이 여러 마리가 보이는 상황이죠. 5번마 어른공주도 빠르고 폭풍신화도 빠르고 무엇보다 이 3번마 원더월이라는 마필이 기본 스피드가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이런 마필들 때문에 외곽에서 얼마나 서둘러서 전개를 끌어갈 수 있느냐, 부담장 3kg 늘어나는 것이 충마로 공략하기는 좀 조심스러운 그런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안정적인 충마는 3번마 원더월이라고 봅니다. 출전 공백이 길어졌습니다만은 이 마필은 19조 마필이죠. 19조는 신마 승부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주행 심사 때 하나도 보여주지 않고 있다가 데뷔전을 이빠이 만들어 놓고 바로 때려서 고배당을 때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뭐 대표적인 말이 뭐 무패라든가 그 외에도 뭐 많습니다. 19조의 전형적인 신마 승부 패턴이 그렇잖아요. 또 한 가지는 19조는 휴양마에 대한 승부가 또 셉니다. 그 트리플 라인하고요, 파워 블레이드, 지난주에 또 파워 블레이드 또 입상을 했잖아요. 그 두바이를 다녀오면서 출전 공백이 길었는데 바로 복귀전에서 주행 심사를 치르고 일주일 만에 나오면서 복귀전부터 계속 입상을 했던 최근에 그 19조의 그 휴양마 승부 패턴을 보셨잖아요. 이 원더월이라는 마필도 기본 자질이 상당히 뛰어난 마필입니다. 이 마필은 그 메인스테이와 목의 형제 마필입니다. 그래서 혈통적인 기대치를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하고 강민이 데뷔 초부터 굉장히 강하게 노렸던 마필이죠. 이게 뭐 2세 마필 때 무슨 2세 무슨 그 경매마 특별 경주 거기에 나와서 2착을 바로 입상을 했던 마필이고 또 작년도 2세마 대상 경주를 또 여러 번 나왔었죠. 그 브리더스컵에서도 나갔었고 또 그 뭡니까 그 I'm your father와 같이 뛰었던 그 경주 있었잖아요. 뭐 경남신문배였습니까? 그 경주에서도 이게 또 착순권인가 왔던 걸로 기억이 나고 3착인가 왔던 기억이 나요. 어쨌거나 이 원더월은 데뷔 초부터 굉장히 사이즈를 좀 좋게 평가했던 마필인데 이 재건 때 내용이 또 장난이 아니에요. 이거는 공백이 있어도 19조 승부 패턴상 여기서는 또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3번마 원더월을 강하게 읽어주시고요. 5번마 어른공주가 직전에는 쫓아가면서도 3차까지 가능성을 보였어요. 직전에 뛰었던 편성이 결코 약한 편성이 아니었거든요. 이것도 관심권이고 2번마 스페셜 루키는요. 강민 참 여러 번 쫓아다녔던 마필인데 이제는 뭐 거의 뭐 포기를 하자라고 제가 3월 달에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공백기가 길어졌는데 또 재검 때 걸음을 보니까 8월 4일 날 재검 때 걸음을 보니까 또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마필들까지도 좀 관심권으로 살펴주셔야 됩니다. 배당판의 머리는 7번마 큰자유가 팔리겠습니다만은 안정적인 전력은 3번마 원더월이다. 3번 원더월을 놓고 갑니다. 3번 놓고 2번, 5번, 7번. 충분히 배당 환수는 나올 수 있는 경주입니다. 3번 원더를 놓고 2번, 5번, 7번까지는 관심권으로 살펴볼 래 있습니다.
8월 27일 일요일 6경주입니다. 혼합 4군 1200m 별정경주 2세 10마 경주입니다. 1착 상금이 4,275만원, 상금 규모가 꽤 됩니다. 출전하는 모든 마필이 이빠이 강공으로 가는 상황이다 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겠는데요. 자, 이번 6경주는 배팅 강도 강하게 올리는 승부 경주입니다. 당일 배당판에 6번마 문학지프와 10번마 플라잉 뮤닝 이 두 마리가 깜빡이로 팔리는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6번 문학지프, 10번 플라잉 뮤닝 이 깜빡이를 자력으로 이길 수 있는 강민의 관심 마필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6번마 문학지프와 10번마 플라잉 뮤닝의 깜빡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고요. 이 두 마리 다 충막감이 아닙니다. 6번마 문학지프가 직전 경주에 막판 뚝심을 살려내면서 끝걸음의 여력도 있었어요. 하지만 직전 경주는 선두권이 와장창 무너졌던 경주 아닙니까? 앞선이 경합으로 흘러가면서 와장창 무너지면서 그 반사 이익을 많이 봤어요. 상대적으로 전개가 잘 풀렸던 레이스로 보셔야 됩니다. 2착을 했던 이 캡틴박이라는 마필이 센 말이 아니거든요. 지난주인가 또 캡틴박이 배당판 바람을 많이 불었는데 그 3착 했잖아요. 3착인가 했죠. 그리고 6월 17일 경주도 보면은 늦발하고 착차가 크게 깨졌던 내용이 전부라고 봅니다. 1200 줄어든 경주거리가 직전보다 유리한 조건도 아니고요. 또 부담 중량도 늘었고 인기 1위로 팔리는 상황이고 이거는 뭐 배당 가치는 정말 없는 인기마로 그렇게 봅니다. 버리지는 않습니다만은 이걸 충마로 놓고 갈 생각이 전혀 없다는 뜻이고요. 10번마 플라잉 뮤닝이라는 마필은 강민의 승부지 관리 마필입니다. 이 데뷔전부터 노렸는데 데뷔전에 배당판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불었던 그 내용이고 직전 경주도 강민이 현장에서 실전 막건으로 그때 이 48조 마필인 OP7, 자 OP7을 승부지 대가리로 무조건 가는 승부지 대가리로 확실한 대가리로 OP7을 세워놓고 플라잉 뮤닝에 122.5배짜리를 122.5배 고배당을 주력 승부로 때려먹었던 그 마필 아닙니까? 기억이 나시죠? 하지만 이번 경주는 이 플라잉 뮤닝을 역시 충마로 놓고 갈 생각이 없어요. 이 마필은 늘어난 1200 경주 거리가 직전보다 유리한 조건은 아니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6경주를 승부경주로 노리고 가는 이유는 6번, 10번의 깜빡이를 자력으로 이길 수 있는 강민의 관리 마필을 놓고 조져보겠다는 얘기인데요. 지금 전력이 다 드러나지 않은 마필들, 신마들이 많이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우열을 가리기가 쉽지 않아요. 하지만 강민이 이 출전하는 마필의 모든 그 혈통 또 잠재 능력 그런 것도 분석을 다 마쳤는데 그것보다는 이미 데뷔전을 뛰기 전에 도입 당시부터 기대치를 많이 모았던 마필이 있어요. 강민이 미리 좀 얘기를 들었던 관심마가 있는데 지금 데뷔전 편성을 딱 보니까 덜 팔려요. 지금 상대적으로 덜 팔려요. 지금 6번, 10번 이런 놈들이 깜빡이로 팔리는 상황이니까 굉장히 덜 팔립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대가리 칠 수 있어요. 데뷔전부터 대가리 칠 수 있는 강민의 관리 마필이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6경주는요. 데뷔전부터 무조건 강하게 노려되는 강민의 관리마 있습니다. 그걸 대가리 놓고 갑니다. 인기도에서 조금 많이 밀려있기 때문에 복승식 기존도 복승식으로 보더라도 뭐 10배, 15배는 훌쩍 넘을 것 같고 뭐 쌍식으로 들어오면 배당은 뭐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6경주는 강민의 관심 마필 한 마리 아주 진하게 노리면서 중배당, 중고배당 막건 강하게 공략하는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8월 27일 일요일 부산중계 4경주입니다. 국산마 3군 12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당일 배당판에 인기 많은 4번마 최강드림, 5번마 골드 플라잉 이 두 마리가 깜빡이로 갈 상황이고요. 1번마 영원축제 또 7번마 미러클 볼트 적당히 배당판에 바람을 불어줄 수 있는 경주입니다. 이번 4경주가요. 이 3경주가 분할이 됐어요. 3경주에 원더월, 큰자유 이런 마필들이 떴고 이번 경주가 3경주와 분할이 되면서 좀 편성을 잘 만난 그런 마필이 여러 마리가 보여요. 이 4번마 최강드림 같은 마필이 여기서 지금 인기마로 팔리는데
물론 최근 경주에서 강민이 계속 실전 막건으로 노렸던 맞빌입니다. 이 5월 5일 경주에서 그 복귀전이었죠. 휴양 복귀전에서 이게 낙마가 돼버렸습니다. 낙마가 되면서 좀 허무하게 깨졌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근데 보통 이게 낙마가 되는 사고가 있으면요, 그 말이 기수를 등에 업고 뛰었을 때 더 잘 뛰냐, 아니면 기수가 없을 때 가벼우니까 더 잘 뛰냐, 그런 얘기를 가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강민의 생각은요, 기수가 있어야 더 잘 뜁니다, 말은. 근데 이 최강드림이 5월 달에 낙마가 되면서 기수가 없이 그냥 1착을 들어갔거든요. 그 내용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5월 21일 경주도 강민이 충마로 놓고 6.3배 때렸고, 또 6월 16일 날도 충마, 직전 경주도 강하게 계속해서 지금 연투를 때리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은 감량 조건도 좋습니다. 정계도 잘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은 충마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최근에 뛰었던 편성이 강했다고는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순군전 상대들이 만만치 않아요. 5번마 골드플라잉이라는 마필은 강병훈 조교사가 하만식 기수를 불러서 태웠다. 이거는 뭐 이빠이 승부죠. 이빠이 승부입니다. 강병훈 조교사와 하만식 기수는 서울 경마장에서 같이 기수 생활할 때부터 굉장히 친했던 관계잖아요. 그래서 5번마 골드플라잉이 하만식 기수를 태웠다는 것은 이거는 뭐 다시 한번 강공입니다. 이 6월 25일 경주를 보면 이 하만식 기수가 기승했을 때에 배당판 바람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불었던 마필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 마필이 데뷔 초에는 막 4연속 입상에 성공하기도 하면서 기본 사이즈가 좋았는데 잠시 주춤하다가 최근에 다시 살아나는 걸음을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오버마 골로플라잉도 의지 하나만큼은 강하게 읽어주실 필요가 있겠고, 하지만 여기서 강민이 좀 더 강하게 공략하고 싶은 마필은 1번마 영원축제입니다. 직전에 뛰었던 그 혼합경주 편성이 결코 약한 편성이 아니었거든요. 오늘은 2천 기수 기승하면서 감량 조건이다. 순군전이긴 합니다만은 혼합 경주를 뛰다가 국산마 경주로 왔기 때문에 이거는 편성 강도 측면에서는 직전보다 이번이 강하지 않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순군전에서 조금 덜 팔리면, 상대적으로 덜 팔리면 노르블 배당 가치는 충분하다. 그래서 기본 막건은 1놓고 4번 5번, 1놓고 4번 5번, 1놓고 4번 5번. 자, 배당마로서는 지금 김낭중 마방에서 3번번 로드쉘과 6번번 가보스타 두 마리 동반 출전하고 있는데, 강민이 이 3번 로드쉘을 재밌게 봅니다. 이게 언제든지 기습 선행을 나서고 한번 터뜨릴 수 있는 마필인데 오늘은 선두권에 묻어갈 수 있는 편성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3번 로드셀도 관심권으로 살펴볼 레이스고, 7번번 미러클볼트는 게이트가 밀려가지고 이게 조금 고민스러운 그런 상황이네요. 어쨌거나 1번번 영원축제를 강민은 좀 더 세게 봅니다. 1번 놓고 4번 5번, 그리고 3번 로드셋까지는 3번 로드셋까지는 고배당으로 관심을 두시면서 1번 영원축제를 관심마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27일 일요일 7경주입니다. 혼합 4군 14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당일 배당판에 인기 많은 7번마 피닉스선, 4번마 미러클 투유, 외곽의 11번마 베스테이커, 이렇게 세 마리가 준 대끼로 팔릴 상황이고요. 6번마 태양의 후예나 9번마 송황강자도 적당히 배당판에 바람을 불어줄 편성입니다. 7번마 피닉스 선이 최근에 이 3연속 입상에 성공하는 경주 내용이 정말 좋습니다. 이 마필은 주행 심사 때부터 상당한 여유를 보였기 때문에 데뷔전에서 8.3배 한방 막건으로 찍어 먹었고, 최근 경주에서도 나올 때마다 충마로 놓고 공략했던 강민의 관리 마필이 되겠습니다. 5월 28일 경주를 보면요, 그때 당시 거세를 하고 약간 출전 공백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세를 한 이후로는 더 좋아졌더라고요. 직전 경주도 굉장히 완성도 높은 걸음을 보여준 복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뛰었던 상대들이 강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죠. 이 달려라 레오에게 졌던 그 경주인데, 달려라 레오가 그 다음 경주에서 또 깜빡이로 팔리고 깨진 마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7번마 피닉스 선은 오늘 1400 늘어난 경주 거리다. 지금 외곽에서 일단 선행을 나서기는 좀 어렵다고 봐야죠. 9번만 송황강자도 빠르고, 또 10번만 시티울프도 빠르고, 4번만 미러클 투유라는 마필도 있고요. 버리지는 않습니다만은 이게 좀 배당판에 과도하게 인기가 집중되는 상황은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체크해 주시고요. 4번만 미러클 투유가 좋습니다. 4번 미러클 투유는 직전에 참 많이 아쉬웠어요. 강민이 미러클 투유의 구통사를
거의 뭐 한방성 막건으로 공략했는데 그 결정타 한 발이 나오질 않더라고요. 어쨌거나 직전 경주는 이 선두권이 빠르게 흘러가는 페이스에서 그냥 앞선에만 가면 웬만하면 버티는 그런 주로 흐름에서 이 미러클 투유가 한 4위권, 5위권까지는 잘 붙었는데 거리차를 좁히지 못하는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근데 뛰었던 상대들이 약하진 않았죠. 이 구통사는 그 다음 경주 또 널널하게 대가리 쳤고, 이 스페로라는 마필도 그 다음 경주에서 이게 또 3착인가 왔죠. 나름 강편성에서. 그래서 이 미라클 투유는 다시 한번 좀 강하게 노려볼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마필은 원래 좀 선두력도 있습니다만 모래를 맞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계속 외곽 전개를 풀어가면서 결정타가 나오질 않았던 그런 레이스가 많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안쪽에서 이게 선행 가능하죠. 그리고 시티울프나 뭐 송환강자나 이런 마필이 선행을 치고 나서면 외곽선이 바짝 붙여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4번 미러클 투유는 다시 한번 좀 노려주셔야 되겠고요. 배당마로서는 10번마 시티울프. 자, 10번마 시티울프 관심마로 갑니다. 직전 경주도 이게 인기 9위였으면 인기 7위였죠. 인기 7위였을 때 강민이 실전 고배당으로 아주 강하게 노렸던 관리 마필인데 좀 이렇게 상대가 좀 빨랐어요. 그래서 선행을 나서질 못하면서 초반에 선행을 실패를 하면서 좀 무리하게 선두권에 가세를 하다가 결국 이게 3코너에서 선행을 나서긴 했어요. 근데 초반에 힘을 쓴 만큼 끝걸음이 부족했던 그 내용인데 다시 한번 요건 배팅권으로 가야 됩니다. 10번 시트울프는 오늘 선두권에서 다시 한번 전개를 풀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4번마 미러클 투유를 다시 한번 좀 강하게 읽어줄 이유가 분명하고요. 그리고 7번마 피닉스성과 10번마 시티울프 사놓고 7번, 10번은 일단 기본 막건으로 체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8월 27일 일요일 부산 중계 5경주입니다. 혼합이군 14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상당히 까다로운 혼전입니다. 인기마와 비인기마의 능력 편차가 크지 않다라고 판단됩니다. 당일 배당판의 인기마는 6번마 우아, 1번마 천하통일, 그리고 5번마 더그랜드 이렇게 세 마리가 인기마로 팔리겠죠. 7번마 그레이트송이 좀 더 팔릴까요? 어쨌거나 6번, 1번, 5번, 7번 자 이렇게 네 마리가 고만고만하게 팔리는 그런 상황이고요. 안쪽에 2번마 콰이어 트레터랄지 또 9번마 지봉사랑이랄지 이런 놈들도 배당판에 적당히 바람을 불어줄 수가 있습니다. 1번마 천하통일이 승군전이긴 합니다만은 최근에 2연타를 때리는 경주 내용이 장난이 아니에요. 직전 경주도 시종 외곽에서 전개 상황이 깔끔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뛴 건데 승군전이라도 동일거리고 또 감량 조건도 좋고요. 요거는 뭐 무시할 수는 없죠. 6번마 우아가요. 6번마 우아가 배당판에 머리로 팔 텐데 최근 경기를 보면 솔직히 좀 실망입니다. 직전에 인기 2위로 팔렸어도 강민이 완전하게 꺾었던 마필이에요. 왜냐하면 7월 7일 경주에서 정말 뽕을 뽑았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6월 23일 경주에서도 정말 진리겼던 그 내용이 전부라고 봤기 때문에 직전에 인기 2위 깜빡이 삭제 처리를 했던 마필인데 오늘은 1400 줄어든 경주거리가 유리한 조건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6번마 우아가 배당판에 올 머리로 팔린 상황은 좀 조심하자. 5번마 더그랜드가 지금 이게 5연속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이죠. 6월 2일 경주까지 5연속 입상에 성공했는데 직전에는 또 배당판에 바람을 불었어도 강민이 꺾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전에 5연속 입상에 성공하는 건 좋았는데 뛰었던 상대들이 정말 약했어요. 그래서 직전 경주는 강민이 꺾었던 마필인데 오늘도 인기마로 팔릴 거고 7번마 그레이트송이 이게 좋습니다. 그레이트송이 이게 6월 16일 경주를 보면 그때 출전 공백이 상당히 길었죠. 17주. 보통 17주에 출전한다는 것은 승부를 보기보다는 재검을 피하기 위한 의도가 더 강하거든요. 그래서 6월 16일 날 딱 그렇게 탔어요. 안 갔습니다. 안 갔어요. 인기마로 팔렸는데 안 갔고 7월 21일 경주 대충 타고 착순권에 들어왔고 직전 경주도 3차까지 왔는데 경주 내용적으로 나쁘진 않았거든요. 오늘은 조성곤이로 한 장이 교체가 됐다. 송경인이와 조성곤이의 차이는 이거는 뭐 극명하죠.
7번 그리스송은 강민은 좀 더 세게 봅니다. 자, 배당마로서는 외곽에 있는 11번마 팡팡 히어로를 보는데요. 자, 이 마필은 6월 30일 날 강민이 6.8배를 뭐 큰 배당은 아니었습니다만은 한방 막건으로 때려 먹었던 그 레이스인데, 그때 당시 외곽 게이트가 불리하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마필은 모래를 맞으면 덜 뛰기 때문에 차라리 외곽에서 모래를 맞지 않고 전개를 풀어가는 것이 더 유리하다라고 봤는데, 딱 그렇게 6월 30일 날 입상을 했고, 1400은 다시 한번 적정거리입니다. 오늘 전진구를 태어났는데 외곽을 뺑글뺑글 돌더라도 이런 마필은 막판 뚝심이 있기 때문에 고배당으로서는 11번만 팡팡 히어로 주목합니다. 그러니까 7번 그레이트송을 기본 막건으로 배팅의 중심에 두고 11번 팡팡 히어로, 7번 11번, 뭐 배당은 상당히 짭짤하겠네요. 7번 11번 그리고 1번 7 넣고 11번 1번 7 넣고 11번 1번 7 넣고 11번 1번을 일단 기본 막건, 그리고 5번 6번은 현장까지 좀 고민을 해가면서 받치고 갈지 버리고 갈지를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7 넣고 1번 11번은 기본 막건이다 라고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8월 27일 일요일 8경주입니다. 국산마 4군 14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이빠이 올려서 강하게 노리는 중반부 승부 경주입니다. 이변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혼전입니다. 당일 배당판의 깜빡이는 2번마 너는 에이스와 11번마 컬러드 트러블, 이 특급 기수 2명이 기승한조 2마리가 깜빡이로 팔릴 상황인데요. 자, 먼저 2번마 너는 에이스라는 마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직전에 인기 3위로 팔렸을 때에 강민이 신경 쓰지 않고 꺾었습니다. 그러면서 5마리의 블랙파워 7.7배죠. 7.7배를 압축 막건을 찍어 먹었어요. 물론 이 코차로, 이 너는 에이스가 코차로 3착을 들어오면서 강민이 좀 운이 따라줬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강민이 이번마 너는 에이스 이 마필 자체를 센 말로 인정 안 합니다. 6월 3일 경주에서도 이게 인기 2위 깜빡이로 팔렸을 때 완전히 삭제 처리했던 마필 아니겠습니까? 선행을 하면 더 뛰는 마필이고, 직전에 뛰는 내용을 보니까 단순 선행마도 아닙니다. 쫓아가도 되는 마필인 것은 맞아요. 하지만 이 마필에 갖고 있는 고유 능력 자체가 센 놈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1400m 늘어난 경주거리 이거 장담할 수 없어요. 안쪽에서 선행을 간다 하더라도 끝까지 버틴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 마필이 입상했을 때 보면은 부담 중량이 좀 가벼웠을 때, 또 상대 선행마가 강하지 않았을 때에 입상을 했던 마필이고요. 직전에 뛰었던 편성 자체가 인정이 안 되잖아요. 이 다운마리와 블랙파워 이런 마필들은 정말 약한 마필입니다. 다운마리 블랙파워 그 다음 경주 다 나와서 다 개바닥을 쓸었던 마필 아닙니까? 이번만 너는 에이스가 여기서 배당판 머리를 팔린다, 이거는 못 믿는 거죠. 이런 마필이 인기마로 팔리기 때문에 터지는 그림을 충분히 그려볼 수가 있겠다는 겁니다. 외곽에 있는 11번마 컬러드 트러블이라는 마필이 직전에 인기 1위 배당판에 올머리를 팔렸을 때 강민이 책임지고 꺾었던 마필 아닙니까? 이렇게 불안한 인기발을 꺾었기 때문에 스칼렛 위치의 장산 놓기 승부 막건으로 그때 강배팅으로 18배짜리를 딱 2방으로 압축 승부를 조져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마필들, 좀 거품기 많은 이런 마필들, 이번 경주도요, 이거 못 믿습니다. 워낙 바닥에서 올라와야 되는 상황이고 또 거리 적성도 넉넉하지 못하다라고 판단돼요. 그래서 11번 컬러드 트러블 이거 지금 또 인기바로 팔리는데 2마리 다 부러질 수 있는 경주로 봅니다. 자, 반면에 지금 상대적으로 좀 덜 팔릴 수밖에 없어요. 최근에 보여준 냉면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최근 경주 내용을 봤을 때 계속해서 사연을 안고 가고 있는, 사연을 담고 가고 있는 마필이 강민의 관심 마필이 한 마리 출전하고 있는데 인기도에선 정말 많이 밀려 있습니다. 놓고 갑니다. 여기선 배팅 찬스예요. 1400에서는 이건 무조건 놓고 가야 돼요. 이번 경주 지금 1400 첫거리 도전을 나서는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그동안 나름 좋은 모습을 보였던 마필들도 1400에서 못 믿는 말이 지금 태반이거든요. 반면에 1400이기 때문에 좀 더 강하게 노래될 마필이 있는데 인기도에서 정말 많이 밀렸어요. 강민이 여기서 놓고 갑니다. 인기도에서는 한 6위권, 7위권 될 것 같아요. 대가리 놓고 갑니다. 대가리 놓고 말씀드렸던 2번, 11번 이런 마필 다 부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복대복 막건이 엮여들어서 폭탄 배당도 터질 수 있는 경주예요. 이번 8경주는 저 배당에 연연하시면 안 됩니다.
터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경주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무식하고 과감하게 고배당 승부마건을 공략해 주셔야 됩니다. 이번 8경주에서 화끈한 배당으로 한번 제대로 두둑하게 챙겨 먹도록 하겠습니다. 8월 27일 부산 중계 6경주입니다. 혼합 1군 14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경주입니다. 자, 이번 6경주를 분석을 하면서 강민 정말 머리가 좀 복잡했어요. 당일 배당판에 인기 많은 2번마 모닝대로와 10번마 무적 원더풀이 깜빡이로 가겠죠. 그리고 3번마 볼드 킹즈라든가 직전에 선전했던 5번마 천지파크라든가 뭐 이런 놈들이 적당히 배당판에 바람을 불어줄 수가 있습니다. 외곽의 10번마 무적 원더풀이 직전 순군전에 한번 부러지긴 했는데 여전히 발전 가능성이 높은 마필입니다. 이제 외곽으로 밀려있다는 게 변수인데 외곽에서 얼마나 편안하게 선두권 전개를 풀어갈 수 있느냐. 안쪽에 2번마 모닝대로라는 마필은 나올 때마다 실전 마건으로 강하게 노렸던 강민의 관리 마필입니다. 근데 직전 경주 만만치 않은 편성이었는데요. 역시 자력 입상은 성공을 했는데 오늘은 부담 중량이 늘어난 게 조금 마음에 걸리네요. 그리고 이 마필은 또 발주 대세가 빠르지 못한 그런 약점이 있어요. 3번마 볼드킹즈 참 이거 진짜 이거 이해를 못할 마필이에요. 이 볼드킹즈라는 마필이 데뷔 전부터 강민이 나올 때마다 대가리로 계속 노려가지고 7연승인가 했거든요. 데뷔 초에. 그리고 바로 그랑프리에 출전해가지고 그랑프리 대상 경주를 우승했던 마필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로 공백기가 길어지면서 최근에 계속 바닥을 쓸어요. 직전에 1200은 될 줄 알았어요, 사실. 근데 1200도 안 되더라고요. 이게 워낙 앞선이 빠르니까 쫓아가질 못하고 깨지는데 예전만한 그런 순발력도 나오질 않고 또 결정력도 부족하고 볼드킹즈는 글쎄 뭐 기온배를 태워놓고 또 다시 한번 이빠이 가겠습니다만 예전만한 그런 카리스마 넘치는 그런 모습을 최근에는 전혀 보이지를 못하고 있어요. 5번마 천지파크가 6월달 경주에서 그때 공백기가 길어졌을 때에 3차까지 왔고 그 뒤로 지금 2번을 땡겨놨죠. 6월달 7월달 땡겨놓고 직전에 한번 때려 먹었던 마필인데 1200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오늘은 1400 다시 늘어난 경주거리가 이 마필에게 유리한 조건은 아니에요. 지금 팔리는 인기 마필들이 다들 좀 믿어 못 믿어 하는 마필들인데 여기서 정말 배당이 터지면 강민의 안쪽에 있는 1번마 테리어테일도 여기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전에 또 고배당으로 때려 먹었던 아주 좋은 기억이 있어서 계속 실전 변화를 째려보는데 1월 22일 경주에서 그때 동반대로 후착으로 들어갈 때 생일 기쁨을 이길 때의 경주력이 정말 좋았거든요. 근데 최근 경주를 보면 계속 선두권이 빠른 페이스였어요. 계속 빠른 페이스에서 제대로 능력 발휘가 안 됐는데 오늘은 특별하게 앞선이 빠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폭탄 배당은 1번마 테리어테일, 1번 테리어테일의 폭탄 배당도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6번마 바세바파크는 직전 경주에 깜짝 고배당을 터뜨렸던 마필인데 오늘은 부담 좀 들어서 이거는 좀 어렵다고 보죠. 인기 바로 팔릴지 모르겠네요. 8번마 수프림 매직은 이게 최근 2번의 경주에서 또 대상 경주 뛰었다고 이런 게 또 개바람을 불 수가 있어요. 감량 조건도 좋기 때문에. 하지만 최근에 뛰었던 편성은 강한 편성이 아닙니다. 대상 경주라고 다 강한 게 아니에요. 이 수프림 매직이 뛰었던 6월달 뚝선배, 직전 KNN배 안말 대상 경주였어요. 이런 대상 경주는 편성 강도가 세지 않았다고 봐야죠. 결국 이번 경주는 좀 조심스러운 경주인데 1번마 테리어테일을 강민은 일단 고배당으로 째려보는 마필이고 인기 마필들의 옥석은 좀 현재까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번 6경주가 쉽게 저배당으로 끝날 레이스는 아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면서 가급적 이 고배당에 포커스를 맞춰서 공략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8월 27일 일요일 9경주입니다. 국산마 4군 17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고만고만한 마필들 간의 접전 경주입니다. 당일 배당판에 인기 많은 4번마 머치머니와 8번마 히비키 요 두 마리가 깜빡이로 가겠고요. 그리고 7번마 블랙포인트, 1번마 과천언더, 또 5번마 해답 이런 놈들도 배당판에 바람을 불어줄 수가 있습니다. 나올 때마다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강민의 관리 마필 한 마리 있죠. 바로 8번마 히비키, 8번마 히비키입니다. 이번에도 대가리로 놓고 가야 됩니다.
데뷔전부터 4배짜리 뭐 큰 배당 아니었으면 적중을 했고 5월 14일 날도 그때 인기 1위 팔렸을 때도 강민이 충마로 노렸고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도 강축으로 의심하지 않았어요. 물론 열심히 타고 2착에 선전하긴 2착으로 선전했던 그림이긴 합니다만은 무조건 더 뛰는 마필은 8번마 히비키입니다. 지금 출전하는 8마리 중에 가장 장래가 촉망되는 마필 한 마리를 딱 꼽아본다면 당연히 8번마 히비키를 강민은 주목을 할 겁니다. 네, 오늘 순군전이라서 4.5km 감량 조건 좋고요. 뭐 그런 조건을 무시하더라도 이 마필은 기본 사이즈가 센 놈입니다. 지금 이 마필이 갖고 있는 고유의 능력을 강민은 70%도 발휘하지 못했다라고 봐요. 그리고 최근에 두 번의 경주를 보면 선두권이 굉장히 빠른 페이스였거든요. 그 빠른 페이스를 쫓아가서 막판 뚝심을 보인 거예요. 특히 직전 경주 같은 경우는 7월 22일 날은 그날 하루 종일 선행마가 돌았던 날입니다. 그 와중에 쌈박하게 투입을 날라왔던 마필은 히비키가 유일해요. 그러니까 8번 히비키는요 무조건 더 뛰는 마필이고요. 이 마필의 혈통적 잠재 능력 정말 대단합니다. 제가 데뷔전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이 마필의 목의 쪽 그 혈통을 더듬어 올라가다 보면 이 퍼스널 엔샤인이라는 그 13전 전승을 달렸던 마필이 있어요. 그리고 그 13전 전승 중에서 8번을 G1 경주에서 우승을 했고 G2 경주에서 2번을 우승을 했던 퍼스널 엔샤인, 그 퍼스널 엔샤인의 혈통을 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마필은 이 한국 경마에서는요 그냥 부러질 때까지 인정을 해야 돼요. 강민은 직전에 뛰는 내용을 보고 저거는 다음에 나오면은 그냥 앞선까지 붙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직전 경기 보면은 진로가 막히면서 좀 꾸벅하면서 전개가 밀렸던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어쨌거나 8번마 히비키, 8번 히비키는 다시 한번 축마로 놓고 갑니다. 8번은 그냥 강축이다. 부러질 때까지 인정하고 갑니다. 이런 마필은요. 1번마 과천언더, 4번마 머치머니, 7번마 블랙포인트. 뭐 다들 가능성이 있는 마필인데 일단 7번마 블랙포인트가 상대적으로 조금 덜 팔릴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다시 한번 선행은 7번마 블랙포인트가 나섭니다. 7번 블랙포인트는 일단 선행을 나서면 쉽게 무너지는 마필은 아니에요. 4번마 머치머니라는 마필도 직전에 이빠이 쥐어짠 내용이긴 한데 그렇다고 뭐 끈기가 나쁘진 않았거든요. 근데 오늘은 1700 첫거리 도전이라는 거 조금 마음에 걸리고 1번마 과천언더도 꾸준하게 자기 걸음을 뛰고 있습니다. 이게 1월달, 그러니까 4월달이죠. 4월달 경주에서 강민이 요거를 그때 프라이빗 파크라는 마필에게 붙여가지고 88.7배를 승부로 때려 먹었던 아주 좋은 기억이 있어요. 이 마필의 적정거리는 1700입니다. 직전에는 이 호락 경주에 출전하면서 나름 강편성이었어요. 강편성에서 그 정도 뛴 거기 때문에 오늘은 다시 국산마 경주에서는 1번마 과천언더 실전 막권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 막권은 8번 히비키 놓고 1번 과천언더와 7번 블랙포인트 4번만 머치머니가 배당팔에 머리로 팔리겠습니다만은 이런 마필은 좀 조심스러워요. 뭐 받치는 막권 정도만 정리를 하시고 8번 히비키 놓고 1번, 7번은 기본 막권이다 라고 체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8월 27일 일요일 10경주입니다. 국산마 3군 17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이빠이 올려서 강하게 누리는 승부 경주입니다. 이변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혼전입니다. 당일 배당판에 인기 많은 3번마 와일드 썬더, 2번마 다이돌핀, 12번마 스페셜 러너 저렇게 세 마리가 대끼리 준 대끼로 팔릴 거고요. 그 다음 순으로는 1번마 마중물이나 9번마 나름의 영혼이나 이런 놈들도 배당판에 바람을 적당히 불어줄 수 있는 편성입니다. 강축이 없어요. 3번마 와일드 썬더가 직전에 농림부 장관배 대상 경주 상당히 강한 편성이었죠. 그 막강한 편성에서 선행을 뽑아 나섰기 때문에 여기서 상당한 인기마로 팔립니다. 그런데 직전 경주는 이 마필 자체가 선두력이 뛰어나서 선행을 나섰다고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2000m 레이스가 되다 보니까 다른 마필들이 다들 붙잡고 스타트를 했거든요. 혼자만 밀고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행을 갈 수 있었고 선행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 뛰었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 와일드 썬더 이 마필 자체가
능력 사이즈 자체가 센 놈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워요. 그래봐야 사실상 이번 경주가 승군전이라는 거잖아요. 직전 대상 경주를 빼고는 사실상 승군전이에요. 3번 와일드 썬더도 여기서 강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4월 9일 경주 보면은 나름 전개를 잘 풀고 깨진 내용이거든요. 5월 14일 날 물론 뛰었던 상대들이 약하진 않았습니다만은 상대적으로 전개가 잘 풀렸던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3번 와일드 썬더는 지금 액면상 봤을 때는 직전 대상 경주 뛰었고 오늘은 5kg 감량 조건 좋다. 이게 뭐 배당팔에 머리로 팔 텐데 강민은 이건 머리로 인정 안 합니다. 2번마 다이돌핀이라는 마필이 안쪽 게이트 이점으로 선행을 갈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많이 팔리거든요. 근데 직전 경주 배당팔에 머리로 팔렸을 때 강민이 완전하게 꺾어들었던 마필 아닙니까? 이 마필 자체가 스타트가 빠르진 않아요. 편성에 따라서 선행도 갈 수 있고 못 가고 하는 말이지 웬만한 편성에서는 그냥 선행을 쭉쭉 뽑아놨을 수 있는 그 정도의 빠른 스피드를 지닌 마필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이돌핀 이런 마필이 인기마로 팔리면 정말 조심스럽습니다. 6월 17일 경주도 보면 이게 뭐 큰 착차는 없었습니다만은 강민이 완전히 꺾고 갔기 때문에 22배짜리를 또 승부로 때려 먹을 수 있었던 레이스 아닙니까? 지금 2번, 3번의 깜빡이 또 외곽이 12번만 스페셜 러너라는 마필도 직전에 마지막에 날라오는 끝걸음 탄력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문수영 기수가 제한정에 올라왔기 때문에 또 출전 주기도 정상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배당팔에 아마 대끼리 준대끼리 갈 텐데 이 마필의 단점은 발주 대시가 너무 느리다 보니까 뭐 그냥 깡바닥에서 전개를 끌어가다 보니까 야 이런 거 진짜 배팅하고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려면은 숨 꼴딱꼴딱 넘어갑니다. 이런 거 충막감 아니에요. 자, 강민이 여기서 확실하게 놓고 가는 충마가 있습니다. 최근에 복귀가 꽉 잡혀 있고요. 오늘 드디어 승부 타이밍을 만났다라고 보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노리는 충마가 좀 인기도에서 많이 밀려 있고 또 고배당이 엮여 들어갈 수 있는 그림도 있어요. 이 8번마 삼바 페스티벌이란 마필이 직전 경주에 입상을 성공을 했지만은 오늘 여기서 또 안 팔리거든요. 직전 경주 강민 충마로 놓고 5.6배 압축 막권을 찍어 먹었는데 오늘 여기서 또 안 팔리거든요. 이거 안 팔리면 또 봐야 돼요. 삼바 페스티벌은 이런 건 모래를 안 맞는 전개를 풀어가면 선행이건 선입이건 1700에서는 또 되는 말입니다. 3월 26일 날 그때 폭탄 배당을 터뜨렸을 때도 보면요. 죽을 듯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런 마필들이 사실 세거든요. 그래서 고배당은 8번 삼바 페스티벌까지도 강민이 노리는 충마에 붙여서 폭탄 배당까지 엮어갈 생각입니다. 어쨌거나 이번 10경주는 인기말을 놓고 가는 경주가 아닙니다. 터지면 오지게 터질 수가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강민이 확실하게 놓고 가는 충마, 안 빠지는 충마 있습니다. 대가리 세워놓고 중배당, 중고배당 막건 강하게 공략하는 승부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8월 27일 일요일 11경주입니다. 혼합일군 14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올려서 강하게 노리는 마지막 추천 경주. 1호 경마의 메인 하이라이트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당일 배당판에 인기 많은 5번마 디플로매틱 미션, 안쪽에 3번마 테마 등극, 1번마 큐피드 파워, 저렇게 3마리가 대끼리 준대끼로 팔릴 거고요. 8번마 광복 70이나 또 9번마 선봉, 4번마 브리그 뭐 이런 놈들도 적당히 배당판에 바람을 불어줄 편성입니다. 5번마 디플로매틱 미션은 강민의 승부지 관리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 7월 30일 경주는 그날 서울 경마만 15개 레이스했던 일요일 마지막 경주였죠. 강민이 에이스 스피닝을 강대가리로 놓고 디플로매틱 미션 68.4배를 두둑한 배당으로 챙겨 먹었던 강민의 관리 마필입니다. 이 마필이 55조에서 이적을 하면서 최근 2번의 경주에서 상승세가 좋은데 복귀 내용을 살펴보면 이 5월 13일 경주는 말을 잘 못 탔다고 봐야 돼요. 이 마필은 안쪽에 쳐박아야 되는 말이 아니고 모래를 맞지 않는 전개를 풀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리 손해를 보더라도 외곽 선입 전개를 풀어 가든가 아니면 선행을 해야 마필의 능력을 더 끌어낼 수 있는 마필인데 5월 13일 경주 용군이가 탈 때 보면은 말을 제대로 잘 못한 거예요. 이 마필의 특징을 잘 몰랐다는 거죠. 자, 그리고 7월 2일 경주에서 보니까 그냥 강하게 몰아서
발빠른 선행마가 대단히 많았던 경주였거든요. 강하게 몰아서 결국 선행을 뽑아 나섰고요. 직전 경주는 워낙 그 선행마가 빨랐습니다. 지금 같이 뛰고 있죠. 라이언스타라는 마필이 선행을 가는 상황에서 모래를 맞지 않고 외곽 선입을 붙여가면서 그 페이스 그대로 유지하고 들어가면서 자력으로 고배당을 터뜨렸던 마필이거든요. 그래서 5번마 디플로매틱 미션은 모래를 맞지 않는 전개를 풀어갈 수 있느냐 그걸 살펴야 되는데 오늘 또 편성을 제대로 만났어요. 그래서 인기 마필 중에는 5번마 디플로매틱 미션을 다시 한번 강하게 읽어줄 이유는 있습니다. 다만 마지막 경주를 승부 경주로 노리고 가는 이유는 지금 어설프게 팔리는 인기 마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1번마 큐피드 파워도 직전에 깜빡이로 팔렸는데 이거 완전히 꺾었잖아요. 완전히 꺾었기 때문에 또 68.4배를 적중할 수 있었어요. 물론 복귀 내용으로는 마지막 끝걸음을 남겼는데 이 마필의 최대 단점 역시 발주 대시가 빠르지 못하다는 거죠. 3번마 테마 등극이라는 마필도 직전에 나름 선전하긴 했습니다만은 좀 전개가 잘 풀렸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마 테마 등극도 문성기수 안장인데 또 최근에 뛰었던 편성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게 뭐 센 편성에서 놀았다라고 보기도 어렵고 1400 경주거리가 직전보다 유리한 조건도 아니라고 판단되고요. 4번마 브리그는 5월 21일 경주에서 강민이 요거를 28.7배를 승부 막건으로 때려 먹었는데 그때 편성이 정말 약했어요. 이 신조대엽의 4분의 3 마신인데 신조대엽은 그 단경주 나왔을 때 강민이 정말 불안한 인기마로 말씀드렸는데 결국 부러졌죠. 4착인가 왔죠. 그리고 참마라는 마필도 지난주에 또 인기마를 팔는데 강민이 완전히 꺾었잖아요. 그런 마필들 같았기 때문에 5월 21일 뛰었던 편성이 강하지 않았다. 직전 경주도 강민이 이게 인기마로 팔렸는데 받치는 막건만 말씀드린 거예요. 4번마 브리그도 여기서 얼레벌레 팔리면 못 믿는 그런 상황이고요. 9번마 선봉이라는 마필은 제가 직전 이제 좀 이례적으로 이게 지금 비인기마였는데도 이 48조 말만 나오면은 저한테 꼭 물어보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경마장에 가서도 있고 그런데 그날 제가 48조 말 OP7이라는 마필로 또 고배당을 적중했던 그 레이스였는데 그날이었는데 이 선봉이 여기저기 간다고 개바람이 불었어요. 근데 강민이 현장에서 완전히 삭제 처리를 해드렸잖아요. 이 마필의 치명적인 단점이 있기 때문에 강민이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꺾었는데 나름 열심히 타고 깨진 내용이 그게 전부라고 봅니다. 자, 강민이 여기서 반드시 노려야 되는 고배당 복병마가 있습니다. 배당판에 올머리를 팔리는 5번마 디플로매틱 미션을 인정하고 가더라도 주력 한 방으로 때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5번마 디플로매틱 미션이 현장 컨디션이 강민이 생각했던 것보다 좀 못하다 싶으면 과감하게 고배당 충마를 놓고 때릴 생각입니다. 최근 복귀가 꽉 잡혀 있고요. 뭐 골물대로 골맞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 이제 터트릴 일만 남은 거예요. 계속 고배당을 째려보는 강민의 고배당 관리 마필이 출전하고 있는데 마지막 경기를 무조건 노려야 됩니다. 대가리를 5번을 디플로매틱 미션을 충마로 놓고 가더라도 한 방을 가야 되고 5번마 디플로매틱 미션이 현장에서 확인되는 내용이 별로다 하면 과감하게 고배당 충마를 놓고 가는데 인기도에서 정말 많이 밀렸어요. 한 인기 순위가 대충 계산해도 한 7위권, 8위권 될 것 같아요. 강하게 노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경주는 강민의 고배당 관리 마필 한 마리 진하게 노리고 가면서 철저하게 배당을 공략합니다. 일단 5번 디플로매틱 미션이 전개 상황은 가장 유리하죠. 그래서 웬만하면 일단 한 방으로 찍는 승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1경주는 확실하게 챙겨 먹을 수 있습니다. 불안한 인기마, 거품 인기마는 완전히 걷어내 버리면서 확실하게 한 방 찍어 먹겠습니다. 기대를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8월 27일 일요경마 유시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경마팬 여러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강민은 내일 현장 예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